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인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부 주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를 추진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4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엠모빈 주가가 공매도 보고서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주도하는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메타가 AI, 로보틱스, 기계인식 연구를 지원하는 실험용 스마트 글래스 아리아 젠2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메타 AI는 2분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인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6% 하락하며 주요 기술주 주도로 밀렸고 나스닥 100 지수는 2.8% 하락하며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0.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이던스와 마진 축소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섹터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AMD와 브로드컴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국 제품에도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럽산 자동차와 기타 제품에도 25%의 보복 관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시장은 28일 금요일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택부터 달걀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확인되며 원자재 비용과 임금 상승,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제조업 원자재 비용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했으며 주택, 의료, 자동차 보험료 상승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2년 초 이후 최대였으며 노동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부 주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를 추진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4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특히 사우스다코타의 법안은 주 예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내용이었으나 주 하원 투표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연방미주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비트코인 중심의 국가준비금 구축보다는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10만 9천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약 20%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보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관련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엠모빈 주가가 공매도 보고서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퍼지판다와 컬퍼리서치가 AI 광고 플랫폼의 효과를 과장했다고 주장한 후 엠모빈 주가는 12% 급락하며 8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퍼 샌들러, 제프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기관들은 해당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각각 목표 주가를 575에서 6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커머스 확장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엠로빈을 최우선 종목으로 꼽았으며 시티는 연례 보고서 발표가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메타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주도하는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KKR 등 대형 투자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협의는 초기 단계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메타는 올해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루이지애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등 AI 인프라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2025년까지 1기가워트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AI, 로보틱스, 기계인식 연구를 지원하는 실험용 스마트 글래스 아리아 젠2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2020년에 공개된 아리아 젠1의 후속작으로 향상된 센서와 맞춤형 칩을 탑재해 더욱 정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아리아 젠2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로봇 시스템 및 첨단 센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스타트업 엠비전은 이를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를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AI 음성 비서 기능이 포함된 레이벤 메타 글래스와 증강현실 기능을 갖춘 오리온 글래스도 개발 중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교통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에 필요한 허가와 동일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 운전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는 받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위한 별도 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6월부터 텍사스에서 무인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캘리포니아에는 연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AI는 2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며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를 통해 AI 분야에서 오픈 AI 알파벳을 앞서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메타 AI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의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지만 독립 앱 출시로 더 깊이 있는 AI 인터랙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및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일관된 AI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는 오픈 AI의 챗GPT 플러스처럼 메타 AI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메타 AI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억 명에 달하며 왓츠앱이 가장 높은 AI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XAI도 각각 제미나이, 그록의 독립 앱을 출시하며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2025년까지 메타 AI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챗봇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주 7일 근무 수준의 강도 높은 개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